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해왔지만 오늘이 특별히 더 새롭고 그리고 반가운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이고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스튜디오 소베 정희경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콘텐츠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덴마크의 건축가, 사진가와 함께 콘텐츠를 또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요. 각 나라에서 진행했던 결과물을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아주 독특한 건축물에서 전시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북유럽 워크숍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였습니다. 홍보 영상 함께 보시죠. 공동사진 전시를 연 거고요. 그리고 북유럽 건축체험 워크숍을 이렇게 어린이부터 또 전 연령, 성인들 전 연령이 같이 참여를 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결과물에 더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 이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체험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들 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주관은 저희가 했지만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은 문화 트렌드로서 공연 영상화 콘텐츠 작업물의 메이킹 영상인데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곳의 기획자는 물론이고 PD, 작가, 그리고 미술팀, 영상팀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할게요. 애니메이션은 친구들이 굉장히 또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 콘텐츠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D라고 흔히 표현하는 일러스트를 애니메이팅 시켜서 흥미롭게 진행하는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3D 오브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지금 보여드릴 그림 자극을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웹툰도 굉장히 흥미로운 만화 콘텐츠 중에 한 분야가 되겠죠. 자,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특별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 문화라는 문화의 그 전통 문화의 한 문화재라고 해야 되겠죠. 몇 년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숭례문 소실이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겪었는데 그러한 소재를 컨택을 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어쩌구니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너무 교훈적이지 않게 흥미롭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을 활용한 2D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거는 문화 콘텐츠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학이나 예술 혹은 과학 분야에서 많이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무 흥미롭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그리고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삼지창 형태의 포크, 그리고 냅킨, 이런 부분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거의 역사 속의 문화 이야기를 또 소재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유니크한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도 여러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료를 일방적이지만 한 방향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또 다양한 형태로 체험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전시와 체험전을 같이 진행한 그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흥미롭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기술을 활용해서 이 현실 속에서의 그 상상력
맛이 가득한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전시장의 하나의 포스터로 보이던 것이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활용해서 보게 되면 저렇게 그 포스터에서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그러한 마술 같은 콘텐츠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것도 이 어린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포스터인데 자신들이 만든 그 결과물들이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증강돼서 저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문화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생산된 그런 문화의 그런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이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문화산업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직업인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좀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는 일정한 지역, 요즘은 지역, 장소, 시공간 모두 다 파괴됐기 때문에 장소는 제가 뺄게요. 일정한 시대를 사는 집단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의식주, 뭐 종교, 예술, 뭐 언어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화에서 소재를 발굴하고 주제를 기획해서 콘텐츠화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문화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자를 생각하실 때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시고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가 가지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직업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콘텐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문화 콘텐츠로 성공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 브랜드를 굉장히 높이는 국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해외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강력한 콘텐츠는 당연히 시대를 뛰어넘어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19세기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의 작품들이 21세기에도 이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국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우디의 까사 바티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까사 바티오에는 스토리텔링과 또 시각적인 다양한 자연에서 얻어온 시각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들이 총체적으로 융합된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들을 끊임없이 현대의 많은 그 후손들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의 발전을 덧입혀서 매핑 기술을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OSMU라는 콘텐츠의 힘을 말씀드릴 건데요. OSMU라는 말은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뜻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돼서 다양한 경제적인 이윤이라고 할까요? 이득을 얻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 관심 많은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흔한 남매라는 이 유튜브 영상은 제가 왜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냐면 개그맨들의 직업의 장이 조금 더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생태계를 변화해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 성공을 한 이 컨텐츠를 또 다른 문화 콘텐츠 기획자, 예를 들면 출판사의 만화 콘텐츠 기획자가 이 유튜브 콘텐츠를 픽해서 또 다른 방식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라든가, 또 뮤지컬 기획자가 이분들과 손을 잡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든가, 그래서 하나의 소스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뜻으로 콘텐츠의 힘이 활용되는 말을 OSMU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기획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는 직업은 향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와 자신이 직업으로서 가질 때는 굉장히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분야와 전공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관련 직업은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PD, 캐릭터 기획자, 만화 기획자, 뭐 게임 개발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공개 채용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회사에, 혹은 청소년 여러분들부터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굉장히 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관련 전공은 뭐 문화 콘텐츠 디자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 학과는 관련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강력하게 이 문화 콘텐츠 기획자는 전공이나 학과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2021년 따끈한 문화 콘텐츠 기획자 모집을 하는 공고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통은 모집 공고를 보면 어느 학교 혹은 무슨 과 출신, 우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문화예술 콘텐츠의 경력에 대한 부분만을 자격으로 써놓고 학교나 학과에 대한 우대사항은 전혀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자질과 적성과 흥미를 본다는 거죠. 취미가 곧 일이 되는 것을 즐기고 싶다라든가, 뼈를 깎는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어, 이러한 적성이 나하고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기획자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밝습니다.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밝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특히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 혹은 문화 콘텐츠 기획자는 굉장히 어떤 분야보다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본캐, 부캐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부 캐릭터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서도 매우 훌륭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저처럼 문화 콘텐츠 기획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또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더 100세 시대에 너무나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자, 세계의 친구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미 다양한 시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그 매체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직업을 만들고 돈을 이미 벌고 있습니다. 세계의 창의적인 직업가들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좁아,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일하자 하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또 직업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돌들도 만나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창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미래 시대의 백만장자는 지금의 직업과하고 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소개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올 미래의 기상천외한 콘텐츠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린이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하면서 그런 어린이 콘텐츠 기획자로 시작을 했는데, 유아교육이라는 분야는 꼭 어린이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연령부터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이나 또 물적 환경 모두를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콘텐츠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작이었고요. 하다 보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성인분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도 너무 흥미롭고,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문화에서 필요로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문화 콘텐츠 기획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적성이 맞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재밌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힘들고 좋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요즘은 특히나 저처럼 창의적인 분야 일을 하는 분야는 더 그런데 남녀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그런데 이 창작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굳이 말하자면 남녀의 다름에 있어서의 그 힘을 써야 될 때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 극복이라면 헝그리 정신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시를 할 때 갑자기 저 자리보다는 이쪽 자리가 좋겠는걸? 이러는 생각이 즉흥적으로 떠오르면 직접 가서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무거운 구조물을 척척 옮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높이 매달려 있는 포스터를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떼어서 또 다른 데 붙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매번의 콘텐츠 과정마다 있는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즐거움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힘으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미 특히나 문화 콘텐츠 기획자에 관심이 있고 꿈꾸는 청소년들은 이미 뭐 시대와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또 뛰어넘는 다양한 감각, 오감을 뛰어넘는 감각으로 캐치하고 발견하는 힘은 이미 저는 장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숙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자에게 그 세계의 글로벌한 인재와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이든 혹은 그게 어느 나라의 언어이든 두 가지이든 세 가지이든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콘텐츠 기획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자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그러한 직업을 위한 흥미로운 과정으로서의 언어를 잘 준비하시고 또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는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을 꿈꾸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청소년 분들이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지만 뭐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즐기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들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또 생산해보는 경험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문화 속에서 어떤 벽에 부딪히실 때는 이 문장을 하나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니체가 한 이야기인데요. 춤을 추는 사람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미친 사람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되 지금 자신의 꿈과 그리고 자신이 보여주는 비전이 혹은 문화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용기와 또 희망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꿈의 결과는 저는 충분히 밝고 결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